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으로 돌아온 강서정입니다. 책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니 좀 더 편하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좀 더 책에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느린 호흡으로 읽었지만 정말 재미있고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작가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프랑스의 소설가인데요. 1980년 4월에 출간되고 그해 12월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로맹가리의 마지막 소설, 바로 이 노르망디의 연이라는 작품입니다. 더 잘 말할 수 없었기에 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 눈길이 가는 책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필명으로 출간했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기 앞의 생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로맹가리라고 하는 작가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부터 이 책 느낌이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네, 좀 천천히 읽기는 했지만 그 느린 속도만큼이나 깊이 있게 빠져들면서 읽을 수 있었고, 읽으면서도 이 책은 꼭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순간 몰입해서 깊이 있게 빠져들어서 읽었던 책은 아니지만 다소 느린 호흡이지만 항상 가까이 하고 즐기듯이 읽었던 책입니다. 책의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몰입하면서 읽었고 울기도 굉장히 많이 울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북다트 맞나요? 북다트를 사용했던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이었어요. 정말 그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지저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붙였던, 그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했던 책이에요. 지금은 북다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의미 있게 잘 읽었던 책이라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니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좀 주저리 이야기가 늘어지기도 하고요. 자칫 에고에 빠지다 보면 너무너무 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이 책의 주요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꿈틀대던 시기에 프랑스와 폴란드, 영국과 독일을 배경으로 노르망디의 한 작은 마을 플레리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플레리라고 하는 한 작은 숲에서 놀다가 잠에서 깨어난 리도라는 소년이 폴란드 귀족의 자녀 릴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사랑 이야기가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 등장인물들이 성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점점 변해가는 인물들의 삶을 그려놓은 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저항정신을 담은 굉장히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부모님을 잃고 후견인이자 연애 장인으로 추앙받는 앙브루아즈 플레리를 삼촌으로 둔 리도라는 남자는요, 편집증적인 기억력의 소유자로 전쟁 기간 중에 레지스탕스로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변해가고 각박해지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릴라를 향한 사랑을 키워내는, 그리고 끝내 사랑을 이루어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전쟁에 저항해 나가는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 책의 메시지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러한데요. 그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 책의 매력은 굉장히 많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많은 이 책의 매력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저는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울리는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징과 은유, 그리고 아포리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덕지덕지 북다트를 붙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르망디의 연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오는 이 연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 로맨가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인데요. 이 소설은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1980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해가고 변해가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그려놓고 있고요.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들을 묘사하고 그런 관계와 갈등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대조적인 구조 속에서 독자들은 인간에게 혹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성향은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남자 주인공 리도가 사랑했던 릴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충분히 이 책에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좀 더 확장된 삶을 사려고 노력했던 여성상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어서,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소설 속에서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릴라의 목소리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소설의 초반부터 예상했던 이 소설의 방향, 그 경로가 조금 이탈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뭔가 좀 신선하고 경쾌하다라는 느낌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에 자존심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로 등장하는 마르슬랭 디프라라고 하는 셰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직업으로 가졌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셰프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고객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인물로 나오죠. 자신의 요리에 대한, 그리고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내고 자신이 운영했던 레스토랑을 끝까지 운영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고 여겼던 인물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총과 칼을 들지 않는 대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리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릴라라고 한 여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셰프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갈등과 관계 속에서 이 소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렇게 등장하는 매력적인 인물들 덕분에 책의 한 중반부터는 정말 빠져들면서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울리는 문장의 상징, 은유 아포리즘인데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읽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한 장 넘기기가 무섭게 등장하는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 때문에 책에 표시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부분에 등장하는 문장을 조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메모를 좀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페이지 32페이지의 문장입니다. 나는 성년이 되고서도 자기 안의 천진함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의 본보기를 눈앞에 보고 있었다. 이 천진함이 늘지 않으면 지혜가 된다. 우아함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폴란드 소녀를 생각했고 그녀의 목을, 그녀의 팔을,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떠올리고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움직임입니다.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페이지 106페이지인데요. 물론 널 사랑해 리도. 하지만 그 때문에 끔찍한 거야. 끔찍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줄곧 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끔찍해.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난 벌써 사랑할 줄을 몰라.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줄곧 내 삶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 자신을 완전히 잊었겠지. 난 행복해지기를 꿈꾸지도 않을 거야. 내가 정말로 사랑할 줄 안다면 난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야. 네, 뭐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좋은 문장들이 책의 마지막까지 정말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격하게 공감하기도 하고요. 살짝 마음을 터치하면서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시적인 표현으로 한 번 더 눈이 가게 만드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음엔 또 어떤 문장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고요. 이 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몰입하게 만드는 것도 이런 문장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장을 계속 만나다 보니 문득 같이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었어요. 물론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고 훌륭한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 중에서 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정말 내가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혹은 내가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디테일하고 친절한 묘사이거든요. 책을 쓰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묘사거든요. 글쓰기를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재 같은,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아포리즘이나 상징, 은유와 같은 문장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 책 또한 호밀밭의 파수꾼 못지않게 작가 지망생에게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르망디의 연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이 소설의 중요한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정말 빼놓지 않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리도의 삼촌이자 연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플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쩌면 이 플레리가 연의 장인으로 등장하고 소설의 제목에 연이 들어간 것은 아주 중요한
작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작가는 전생애를 통해서 썼던 그 책들을 통해서 물론 다른 등장인물과 다른 배경과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그 축은 항상 비슷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로맨가리의 마지막 소설인 노르망디의 연이라는 것에 연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로맨가리가 자신의 소설, 자신의 글 속에서 평생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하나로 축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문장이 이 소설을 옮긴 백선희 선생님의 글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로맨가리라고 하는 사람과 로맨가리가 썼던 글들을 정말 잘 표현해낸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로맨가리에게 상상과 기억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최고의 무기이다. 그는 우리가 상상력을 잇는 순간 네 발로 기게 되며 문명이란 상상력을 동원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목을 계속해서 비트는 일이고 사랑할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의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이 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자유로운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연의 장인인 플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멋지게 하늘 위로 연을 막 날리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독일군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연도 마음대로 날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나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날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을 제대로 날리려면 바람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끈을 짧게 잡고 아무리 띄어본들 연이 멋지게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내 속도와 맞추어서 연의 길이를 늘려야지 연이 정말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잖아요. 그 모습도 아름답고 그것을 날리는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늘 위를 나는 이상과 어떤 행복과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담고 있는 이 연을 점점 자유롭게 날지 못하게 제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점점 연을 날릴 수 있는 높이를 제한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보다 높이 연을 더 이상 날릴 수 없게 만들죠. 또 뭔가 자유로움, 이상, 행복,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를 담았던 이 연이 점점 높이 날지 못하면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은 그 연이 담은 의미가 이제 사라져 버린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꾸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프랑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독일군이 사라지면서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등장인물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연을 날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연은 소설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로맨가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고 로맨가리가 추구했던 작가라고 하는 사명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로맨가리의 노르망디의 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을 세 가지 주제어로 소개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재미도 재미이지만 재미로만 끝나지 않는 이 멋진 소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맨가리의 노르망디의 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제 자신이나 삶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중요한 가치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은
극한 상황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절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닥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적인 책방, 네, 오늘은 로맨가레의 소설 노르망디의 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